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벌어진 3세대 육아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3년 차,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소중한 딸 지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된 지우를 키우면서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어요. 맞벌이 부부인 저희에게 육아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도움을 주러 오셨는데, 글쎄요,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손자 손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젊은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정말 어떡하지? 육아휴직은 이미 다 썼는데. 출근 복귀를 앞두고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6개월 된 지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엔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베이비시터를 구하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어린이집도 9개월부터니까 최소 3개월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남편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둘 다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와서 도와줄까? 지우 혼자 두고 일하러 가기엔 너무 어리잖아. 정말요?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불편하실 텐데. 뭐가 불편해? 손자 돌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그냥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우 봐줄게. 그래도 시아버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버님은 낮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대. 오히려 지우 보는 게 더 좋다고 하시네. 시어머니의 제안은 정말 단비 같았습니다. 내가 새 애나 키웠는데 뭘. 지우 하나 보는 거야 일도 아니지. 시어머니께서 오신 첫 주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지우야, 엄마 회사 갔다 올게.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아. 걱정하지 말고 가. 지우 잘 봐줄게.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회사에서도 지우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지우는 어땠어요? 우리 지우 정말 착해. 하루 종일 잘 놀았어. 밥도 잘 먹고. 지우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퇴근해서 안으려고 하면 오히려 할머니 품에서 더 안기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고맙긴 뭘. 이렇게 예쁜 손자 봐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일주일 정도 지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왔어요. 우리 같이 놀까? 저녁 10시, 지우가 잠들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지우 이제 재워야 해요. 매일 10시에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고, 벌써? 애가 아직도 눈이 또렷한데 왜 벌써 재워? 놀고 싶어 하잖아. 시어머니께서는 지우를 안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수면 교육이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에 재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생체 리듬이 만들어진다고. 수면 교육? 그런 거 없어도 애들 다 잘 컸어. 졸릴 때 재우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하지만 어머니, 요즘 육아서나 전문가들이 모두. 또 육아서.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애들 다 훌륭하게 키웠거든. 시계 보고 재우는 게 아니라 애 상태 봐가면서 재우는 거야. 그날 밤 지우는 결국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출근길에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조금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까? 지우 수면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시잖아.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알겠어. 그런데 직접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어머니도 적응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다음 갈등은 이유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유식 주실 때 이걸로 갈아서 주세요. 저는 새로 산 이유식 조리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한 기계가 필요해? 입자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야 한다고 해서요. 너무 곱게 갈면 씹는 연습을 할 수 없고
너무 거칠면 소화가 안 된다고. 아이고, 그냥 숟가락으로 으깨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돈만 많이 들고. 시어머니께서는 바나나를 그냥 숟가락으로 으깨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그런데 지우가 아직 6개월이라 입자가 너무 크면 어때? 애들은 원래 조금씩 큰 걸 먹어가면서 씹는 법을 배우는 거야. 너무 곱게만 갈아주면 언제 씹는 연습을 해? 책에서는 단계별로 입자 크기를 늘려가라고. 또 책. 육아서만 믿지 말고 애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지. 내가 새 아이다 이렇게 키웠는데 뭐가 문제야? 그날 오후 퇴근해서 보니 지우가 이유식을 먹다가 계속 뱉어내더라고요. 입자가 너무 커서 먹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이유식을 잘 안 먹었다고 하시던데. 글쎄, 조금 먹다가 뱉어내더라. 입맛이 까다로운가 봐.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입자가 너무 컸기 때문인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6월 중순, 날씨가 꽤 더워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지우가 긴팔 내복에 긴 바지, 양말까지 신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지우가 너무 더워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더워하긴 뭘 더워해. 애들은 원래 어른보다 체온이 높은 거야. 그리고 배 차면 탈나고 발 차면 감기 걸리거든. 그런데 실내 온도가 26도인데 이렇게 두껍게 입히면 26도면 차가운 거야. 에어컨 바람 때문에 더 춥고. 에어컨 너무 세게 틀지 마. 어머니, 요즘엔 적정 온도를 맞춰서 에어컨 트는 게 더 좋다고 하던데요. 너무 더우면 열감기에 걸릴 수도. 열감기는 무슨. 우리 때는 에어컨도 없이 애들 다 잘 키웠어. 자꾸 요즘 방식만 따라하지 말고 어른 말 좀 들어봐. 그날 밤 지우는 계속 보채며 잠들지 못했어요. 체온을 재어보니 38.2도였습니다. 어머니, 지우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옷 좀 벗겨. 너무 두껍게 입혔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까 분명히 너무 덥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소아과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가 과열된 것 같네요. 실내 온도에 비해 너무 두껍게 입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도 너무 두껍게 입혀서 그렇다고 하시던데요. 의사가 뭘 알아? 애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책으로만 배운 거 가지고 뭔 소리야. 그래도 전문가의 말씀인데. 전문가? 나도 전문가야. 애 셋이나 키운 전문가라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의학적? 그럼 옛날에는 의학이 없어서 애들이 다 죽었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이들 키워왔다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전 방식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고요. 시대가 바뀌면 애기도 바뀌어. 아이는 아이인데 뭐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육아법도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연구 결과도 나오고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들이. 연구, 책, 인터넷? 그런 게 살아있는 아이보다 더 중요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바보처럼 보여.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 보여.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정말 요즘은 많이 바뀌었거든. 너마저 그러니? 내가 어릴 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 잘못 자랐어? 그건 아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 내 방법은 나쁜 방법이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방해만 되는구나. 그냥 집에 가자.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됐어. 짐 싸자.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짐을 싸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희한테는 내가 필요 없어. 책이랑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됐다. 너희 방식대로 해봐.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모르겠어. 남편도 나서서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우는 어떡해요? 지우는 엄마가 있잖아. 나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서운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떠나신 첫날부터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우도 챙겨야 했어요. 지우야, 일어나자. 엄마 회사 가야 해. 하지만 지우는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니 낯설어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떡하지? 베이비시터를 급하게 구해야 하나? 일단 오늘은 내가 반차 내고 있을게. 내일부터는. 결국 남편이 회사에 연락해서 반차를 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 남편과 지우 모두 지쳐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냈어? 정말 힘들어. 지우가 계속 보채더라. 아무래도 할머니를 찾는 것 같아. 이유식은 못 먹였어. 울어서. 분유만 겨우. 그날 밤 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 없는 육아 3일차 정말 한계를 느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고 했지만 단기간에 신뢰할 만한 분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하루에 10만 원씩 드는 비용도 부담이었고요. 여보, 정말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며 반차 낼 수도 없고. 어머니께 다시 부탁드려볼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서운하게 해드렸는데. 하지만 무엇보다 지우가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진 후로 잠도 잘 못 자고 이유식도 잘 안 먹었거든요. 지우야, 할머니 보고 싶어. 지우는 말은 못했지만 계속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칭얼거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떠나신 지 3일 후인 새벽 2시, 지우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지우가. 아이를 안아보니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채운 게 어디 있어? 서랍에. 40.2도야. 40도? 이건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열은 처음이었거든요. 해열제 먹여야지. 벌써 4시간 전에 먹였는데. 그럼 어떡해? 병원은 다 문 닫았을 텐데. 해열제를 먹이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지우가 몸을 뻣뻣하게 경직시키더니 눈을 뒤집고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우가 이상해. 어떡해? 어떡하지? 지우의 몸이 덜덜 떨리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119 불러야 해. 빨리. 응급실로 가야겠어. 우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육아서에서도 배우지 못했거든요. 지우야, 정신 차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지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서. 언제부터? 지금 막. 열이 40도가 넘어서. 시어머니께서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열성 경기구나. 당황하지 마. 일단 젖은 수건부터 가져와. 네, 젖은 수건요? 빨리. 찬물에 적셔서.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서 수건을 찬물에 적셨습니다. 지우 옷부터 다 벗겨. 몸에 열을 빼야 해. 시어머니의 지시는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목이랑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렇게 닦아줘.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야. 구급차는 불렀어? 아직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불러. 그리고 지우를 옆으로 눕혀. 토할 수 있어. 정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의 응급처치 후 5분 정도 지나자 지우의 경기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우리 정훈이가 돌 때도 이런 적 있었거든. 그때 응급실에서 간호사들한테 배웠지. 정훈이가요? 응.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 지우 모습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쯤 지우는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빠른 대처 덕분에 아이가 많이 안정되었네요. 구급대원도 시어머니의 응급처치를 칭찬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성 경기는 6개월에서 5세 사이 아이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할머니께서 정말 훌륭하게 응급처치를 하셨네요. 정말요? 네. 특히 체온을 낮추는 방법이 정확했습니다. 자칫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의사의 말에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경험이지 뭐. 애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 한두 번은 다 겪게 되거든. 지우가 안정을 찾고 잠든 새벽 4시, 병실에서 저는 시어머니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어머니 경험을 무시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요즘 방식도 나름 이유가 있을 텐데 너무 고집만 부렸네. 어머니 덕분에 지우가 괜찮아졌어요. 만약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다행히 큰일 안 나서 다행이야.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나도 섭섭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서. 어머니,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애들 키웠거든. 물론 요즘만큼 정보가 많지는 않았지만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도 지우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걸 알아. 나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나도 배워야겠어. 정말로 많이 바뀌었구나 싶더라.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서로 가르쳐 주자. 내가 아는 것도 알려주고, 너가 아는 것도 배우고. 어머니, 다시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가면 또 부딪힐 텐데.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해봐요. 지우를 위해서요. 그래, 우리 지우를 위해서. 그날 아침 지우는 건강하게 깨어났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할마. 지우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시 오신 후 우리 집의 아침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우리 지우 예쁘게 잤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제는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지우를 깨우고 돌봤어요. 이유식을 만들 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뭘 해줄까요? 단호박이 좋을 것 같은데? 지우가 단 걸 좋아하잖아. 좋아요. 그럼 단호박에 쌀가루 조금 넣어서. 시어머니께서 단호박을 직접 삶아서 숟가락으로 으깨시고 저는 조리기로 적당한 크기로 갈았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어때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자. 지우가 아직 어리니까.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함께 만든 이유식을 지우는 정말 잘 먹었어요. 옷을 입힐 때도 서로 의견을 나누며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좀 더운데. 그래. 그럼 얇은 옷 입히고 가디건 하나 준비해두자. 좋은 생각이에요. 온도 변화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겠네요.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좀 쌀쌀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들으며 지우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놀아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전래동요를 불러주시고 까꿍까꿍 우리 지우 어디 있나? 저는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를 해주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빨간색이야. 빨간 공이네. 지우는 두 가지 모두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의 자장가에는 편안하게 잠들고 엄마의 교육놀이에는 활발하게 반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점점 변화하셨습니다. 미영아, 이 육아 책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어머니도 관심 있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은 뭐가 달라졌나 싶어서. 시어머니께서 육아서를 읽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나름 이유가 있는 것들이 많네. 특히 이 알레르기 부분은 우리 때랑 정말 많이 달라졌어. 맞아요. 요즘은 알레르기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서 이유식도 조심스럽게 하나씩 늘려가는 거구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밤에 깰 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 기저귀부터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배고픈지 봐.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안아주면 돼. 책에서는 너무 자주 안아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아이마다 달라. 지우는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야. 정말 그랬어요. 지우는 안아주면 금세 진정되었습니다. 남편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 정말?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더라. 미영이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 그래. 요즘은 아빠들도 그런 걸 하는구나.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를 좋아하셨어요. 지우가 돌이 되던 날, 온 가족이 모여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지우야, 돌잡이 하자. 할머니는 뭘 잡으면 좋겠니? 시어머니께서는 붓을 놓으셨어요. 공부 잘하라고 붓. 저는 청진기요. 의사 되면 좋겠어요. 나는 마이크. 가수가 되든지. 남편도 장난스럽게 마이크를 놓았습니다. 지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이거 무슨 의미야? 사랑을 잡은 거죠. 할머니 사랑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1년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육아법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 루틴. 7시 할머니가 부드럽게 깨우기. 7시 30분 엄마가 체계적으로 아침 식사. 8시 함께 옷 입히고 하루 계획 세우기. 이유식. 시어머니의 직감으로 재료 선택. 제 방식으로 영양 균형 맞추기. 지우의 반응 보며 조절. 놀이 시간. 전래놀이와 교육놀이의 조화. 할머니의 경험담과 엄마의 책 읽기. 아빠의 역동적인 신체놀이. 다른 엄마들도 우리 방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시어머니랑 그렇게 잘 지내세요? 저는 맨날 부딪혀서. 처음엔 저희도 그랬어요. 하지만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비결이 뭐예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거요. 할머니의 경험도 소중하고 새로운 정보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지우가 15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지우랑 둘이 보내면 되지 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할머니랑 지우랑 데이트하는 거야. 퇴근해서 집에 오니 지우와 시어머니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우가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해서. 보세요, 할머니 얼굴 그렸다네요. 정말 귀여운 낙서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보물처럼 여기고 계셨어요. 어느 날 지우가 작은 장난감을 삼킬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뭔가 삼키려고 해요. 어디 보자. 아, 입에 물고 있네. 지우야, 할머니 줘. 시어머니께서는 침착하게 지우의 입을 벌리시고 장난감을 빼내셨어요. 휴, 다행이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애들은 뭐든 입에 넣으려고 하거든.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시어머니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우가 18개월 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지우가 3일째 밥을 안 먹어요. 혹시 어금니 나오는 거 아닐까? 시어머니께서 지우의 입을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어금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부드러운 걸로만 주고 차가운 걸 물려줘. 잇몸이 시원해지면 나아질 거야. 정말 시어머니 말씀대로 며칠 후 지우는 다시 밥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24개월이 되자 말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할마, 놀자. 엄마, 책. 아빠, 높이. 각자에게 원하는 게 달랐어요. 할머니에게는 놀아달라고, 엄마에게는 책을 읽어달라고, 아빠에게는 높이 들어달라고. 어머니, 지우가 우리 각자의 특성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얘가 참 영리해. 지우 두 돌을 맞아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요. 지우가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내가 가도 되나?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요. 여행지에서 지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할마, 바다. 그래, 바다야. 예쁘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3세대 가족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어요. 지우가 30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에게 두 번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째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이번에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제는 전문가잖아. 시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지우가 있어서 더 바쁠 텐데. 괜찮아. 지우도 이제 많이 컸고 우리도 노하우가 생겼잖아. 둘째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지우의 반응이 정말 귀여웠어요. 동생. 지우는 동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우야, 동생 예뻐? 응. 지우가 지켜줄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지우가 동생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우리 지우가 언니 노릇을 제대로 하네. 지우가 3살이 되던 날, 저는 문득 3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매일매일이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지우는 울고 저는 스트레스 받고 남편은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갈등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니까요. 요즘 시어머니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난주에 지우가 새로운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장난감은 참 신기하네. 할머니도 배워야겠어. 그러시면서 지우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우시던지. 저도 많이 변했어요. 지난달에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났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인터넷부터 찾아봤을 텐데 이제는 시어머니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심으로 알아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내가 그렇게 물어봐 주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좋네. 예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서 서운했거든.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남편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제도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지우 목욕시키고 재울게. 엄마랑 할머니는 좀 쉬어. 예전에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남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육아에 참여해요. 지우 유치원 문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번 주말에는 온 가족이 공원에 가자.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남편을 보면 정말 대견해요. 그렇게 3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게 됐어요. 꼭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우 상태를 보면서 그때그때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죠. 지우가 떼를 쓸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작년에 지우가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바닥에 누워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먼저 다가가서 지우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지우가 왜 그래?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머니 품에서 지우는 신기하게 금세 진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차근차근 왜 장난감이 갖고 싶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집에 와서는 아빠가 재미있는 놀이로 기분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진 거죠. 할머니는 감정적으로 달래주는 역할, 엄마는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역할, 아빠는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 어느 날 어린이집 앞에서 만난 다른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영 엄마 정말 부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시어머니랑 그렇게 잘 지내세요? 저희는 육아법 때문에 맨날 전쟁이에요. 처음엔 저희도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파혼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 지우를 사랑한다는 마음만큼은 정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다르면 힘들지 않나요? 오히려 방법이 달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우가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지우는 할머니에게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포근함을, 저에게서는 체계적인 돌봄을, 아빠에게서는 신나는 놀이를 배우고 있어요. 만약 제 방식만 있었다면 아마 너무 딱딱했을 거예요. 만약 할머니 방식만 있었다면 조금 무질서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니까 지우는 정말 균형 잡힌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오늘 지우가 5살 생일을 맞았어요. 민준이도 어느새 2살이 되었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 험난했던 3세대 육아 전쟁이 벌어진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시무룩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친구랑 싸웠어. 어머, 왜 싸웠는데? 장난감을 안 빌려줘서.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지우를 무릎에 앉히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머니가 어릴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지우가 이렇게 할머니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저녁에는 제가 지우와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빠가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죠.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요.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어제 지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는 왜 항상 꼭 안아줘? 할머니가 지우를 많이 사랑하시거든. 아빠는 왜 높이 높이 던져줘? 그게 아빠만의 사랑 표현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웃었어요. 아이들은 참 신기해요. 어른들이 고민하는 것과 달리 각자의 사랑 방식이 다르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가끔 주변 엄마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시어머니랑 그렇게 잘 지내세요? 비법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다르면 힘들지 않나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다름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지우와 민준이는 할머니에게서는 따뜻한 포근함을, 저에게서는 체계적인 가르침을, 아빠에게서는 역동적인 즐거움을 배우고 있어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다양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저녁 지우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영아, 고마워. 나도 이렇게 손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없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지우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엄마 왜 고맙다고 해? 우리 가족인데. 지우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니까. 고마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의견이 달라도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가족이니까요. 지금도 우리 집에서는 할머니의 자장가와 엄마의 동화책 읽기, 그리고 아빠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와요. 그 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 집만의 특별한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멜로디를 들으며 자라는 지우와 민준이는 정말 행복한 아이들일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육아법이 있어요. 책에 나온 방법도 있고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도 있고 할머니들의 경험에서 나온 방법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방법을 쓰든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 진심이 있다면 서로 다른 방법들도 결국 하나로 만날 수 있어요. 아이를 위한 최고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혹시 지금 저처럼 세대 간 육아법 차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지만 그 과정도 결국 더 나은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지우야, 민준아, 할머니한테 안녕하고 자자. 할머니 사랑해요. 할마 잘 자.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하루가 마무리되네요. 내일도 우리 가족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갈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